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실적 발표 나온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 주당 EPS, 그러니까 주단 순이익 대비 주가 순이익 대비가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추이도 예상치에 하회되어서 좀 아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서도 실적 부진에 따른 추이가 앞으로 이제 발목을 잡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영향성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비트코인을 여전히 잘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44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평균 매수 단가가 6만 2천에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평가 가치는 16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대충 한 20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스트래티지로 로고를 변경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에서 이제 마이크로를 빼고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대로 마음가짐을 좀 잡고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 관련해서 새로운 핵심 성과 지표 KPI 부분을 비트코인 이제 개인을 도입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저도 한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요 비트코인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실적을 또 매번 체킹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이제 내가 이 안 좋은 이야기 부분에 치명타가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기본 비즈니스 형태는 천천히 경쟁사한테 계속해서 뺏기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본은 MSTR에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비트코인 부분이다 보니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나 이런 쪽이 좀 더 잘 열심히 영업을 많이 띄워가지고 해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 비용 증가인데 금리가 빨리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조금은 내려갈 거니까 세모를 치고요. 비트코인 ETF 등장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MSTR에 있는 가격 추이에 따른 변동성 추이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희석된 가치가 너무 많이 희석이 된다라는 게 약간은 세모보다는 전 X를 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더 매입을 해주는 건 좋긴 하는데 어디까지 매입을 할 거냐 그리고 주가의 훼손 비중이 어디까지를 이제 로드맵으로 봤을 때 어디까지인지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약간의 물음표가 X로 저는 좀 변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규제 변화적인 추이로 인해서 이게 회계상 장부 추이가 이제 조만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 부분도 약간은 이제 어찌 보면은 피해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요게 이제 전액 손실 비중이 비트코인에 이제 미치는 영향 강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회계 장부에 따른 추이가 매번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 변동성이 크면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제 블랙록도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이제 ETP를 출시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미국 가지고는 좀 안 되니까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영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좀 부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이제 보게 되면 지금 300달러 초반대를 머물고 있는데 아마 300달러 이 본인적 중심선이 약간 이탈되는 가격대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평균 단가 추이를
낮춰가지고 대응을 해보면 나쁘지 않는 형태가 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머물다가 만약에 $300 살짝 깨지는 구간대가 나온다고 하면 여전히 단기적으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FTX 바하마에서 2월 18일 $50,000 미만의 채권 상환이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이 다시 크립토 시장에 들어올 거냐가 이제 물음표가 될 것 같은데, 저는 반은 들어오고 반은 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오랫동안 투자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여기에서 심각하게 타격을 받았던 분들은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오는 그 주기가, 사이클 주기가 생각보다 좀 많이 돌아온 다음에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반은 돌아오고 반은 일찍 안 돌아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약간 지지부진하고 있는 시점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 김프가 좀 빠져 주어야 된다라는 조건과, 그리고 이제 최근 동향 추이에서도 여전히 이 청산 차트에서 알트코인 청산 비중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롱이 빨리 제자리가 잡기에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ETF 수급 부분에 따른 추이는 나스닥 지수가 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번에 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같이 이번에 좀 수급이 나쁘지 않게 좀 들어왔다라는 게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지수가 안 좋으면 ETF 자금 유입에 따른 추이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댓글에서도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서 이번 시장 대응하는 게 제일 좋을 것이냐라고 하면, 초보자 기준점에서는 여전히 솔라나 기반으로 좀 보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에테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테나에 있는 기반적 요소를 아마 이해하실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에테나의 취약적인 구도가 이더리움에 미치는 강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이 너무 거래 빈도가 없으면 에테나에 따른 추이가 생각보다 약세를 많이 보여줄 것이고요. 이더리움 폭락, 그러니까 이더리움 폭락은 레이어에 있는 모든 에코시스템에 있는 대부분 이더 기반에 있는 코인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에서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 놓았던 코인들은 아무래도 막대한 손실과 영향성이 좀 커진다. 근데 이더리움이 지금에 있는 가격이 요즘에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취약적인 구도가 대부분 에테나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비슷한 이더 기반에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 다 해당된다라는 차원으로 에테나를 대표적으로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에테나의 또 다른 취약점은 이 3번은 뭐 빼고도 높은 이자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쪽에 롱 부분이냐 숏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냐 부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툴로 있었을 때 여전히 에테나의 가격적인 추이도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 강도가 클 수가 있겠거니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볼 수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 추이를 좀 본다고 하면 에테나에 있는 위치가 생각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런 발언을 또 추가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테나에 있는 가격적인 추이의 가격 변동성이 워낙 커지는 건 전체 알트코인에 따른 시장의 요소에 별로 좋지는 않는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 부분도 좀 준비를 했죠. 제가 솔라나 부분도 좀 메인으로 좀 보셔라. 네트워크 다운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번 이거는 이제 개발자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건 그리고 또 당연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보니까 항상 이더리움과 대조를 했었을 때 네트워크가 매번 터진다. 제가 뭐 틀린 이야기를 한 건 아니죠. 근데 가격과는 그 미치는 영향 강도는 그렇게 좀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걸 다 알고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보다는 저는 그래요. SNS 코인 기반으로 성장을 했던 솔라나의 밈
좀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솔라나에 있는 추이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덱스 시장에 따른 유동성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거나 전체 거래량이 줄던지 시가총액이 좀 줄던지, 그리고 전체적인 트래픽에 따른 조회 비중이 좀 많이 다운이 되던지 이런 효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 분명히 좀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위와 뭐 아비트럼 부분 추이를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이긴 하는데, 이제 수위도 생각보다 요즘에 최근에 또 밈으로 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아쉬운 부분은 이게 기간의 투자를 요즘에 많이 받아서 성장도 많이 하긴 했지만 네트워크 확장성 부분하고 이제 경쟁 블록체인들과에 따른 차별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극복을 하면 수위에 있는 가격은 좀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2의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롤업에 있는 시즌이 언제 올 거냐, 이제 태반성을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중에 몇 가지를 좀 보게 되면, 이 롤업 방식에 따른 잘못된 기록의 이제 오류 방식이 계속 이제 기록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좀 치명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건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프루프 시스템에 따른 신뢰성이 무너지게 되면 아비트럼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뭐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와 많이 써주면 어떤 코인이든 간에 어떤 알트코인이든 간에 대부분 대기업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네트워크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수수료 상승분은 당연시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약간의 이더리움 가격의 변동성, 그리고 전체적인 레이어 1에 있는 가격의 변동성 추이가 있으면 거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반의 코인들은 당연히 많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거기에서 치명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기반으로 좀 분석을 했었을 때, 당연히 노출도가 가장 높은 건 아무래도 에테나 부분이 노출도가 좀 크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고래들은 여기서 좀 더 추적량을 늘렸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ETF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사히즈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이제 공감됐던 내용만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여기에서도 전략적 준비 자산이 된다라고 해도 미 정부가 업계 발전을 위한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걸 정치인이니까 순수한 의도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정치인은 해줄게 하지만 그 해주었던 의도 파악을 제대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준다라고 해도 다른 형태로 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로 해줄지 안 해줄지는 그때 가봐야지 좀 알 수가 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이쪽에 테마성으로 많이 짙었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다. 이제 그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긍정과 부정을 다 들을 줄 아는 그런 식견을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이번에 콜옵션 투자 상품 BITY를 또 내놔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품군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동양에서도 제가 미국 주식 중에 여러 가지 회사를 보았을 때 옵션 상품 수익권을 전체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요즘에 미국의 금융권 회사들의 대부분 매출 구도가 거기서 좀 많이 창출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있는 코인의 수익성 추이가 좀 먹을 게 좀 된다고 하면 요쪽에 많이 참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FDIC가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허용 방침이 나왔다고 합니다. 당국의 허가가 없이 이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은행이나 뭐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 투자 범주가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머스크 형님이 온체인
좀 쓰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체인링크가 반사적 이익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진짜 부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에 내가 이 넷 중에 하나에 어디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를 좀 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댓글도 공감되는 댓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누가 돼도 비트는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위치가 어디에 머물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비트코인이 아니고 고점에 내가 들어가져 있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파악을 명확하게 했던 뭐 댓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치와 나의 전략과 나의 방향성이 어느 쪽에 더 치중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내용에서는 빌드를 하면서 재산을 되게 축적을 할 때 검소하게 하면서 장기 투자로 이제 가는 재파적 구도가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나중에 멘탈 방송 따로 빼가지고 만들긴 하겠지만 대부분 내 실력이 생각보다 안 되거나 내 본업이 너무 바쁘면 1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평균 소득은 생각보다 좋은데 부주의하게 지출이 좀 많고 투자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의심으로 보고 모든 걸 다 위험 강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축만 해야 되는데 평균 소득은 높지만 지출 범주, 그러니까 취미나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조건은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끝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인데 고소득인데 부채 구매에 투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채성은 많이 이루어 놓고 그 다음에 또 고소득인데 뭐 투자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부채를 쓴다라는 거죠. 뭐 자동차 구입이나 뭐 명품 뭐 시계를 산다든지 뭐 이렇게 저는 들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고소득인데 소액을 좀 지출할 최대한 맞춤형으로 맞춰놓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속도인데 속도감을 더욱더 부스터 있게 당긴다라는 추이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제 여기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